경기 침체 저는 올 거라 봅니다. 12번 중에 전 11번이라고 봐요. 보는데 대신 경기 침체가 늦어질 거다. 연기시킬 거다. 그 연기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다? 아마 경제방송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접하셨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걸로 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완화가 됐다. 요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자, 그럼 코인 이슈야. 장단기 금리 역전 잠시 해소. 요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간격 차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0 보이시죠? 0을 기점으로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고, 그리고 위로 갔다.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네. 근데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거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근데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것과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것과 이자 차이가 누가 더 셀까?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보험이나 뭐 은행 예금 적금 상품을 들려 그래. 1년짜리 이자가 더 셀까? 10년짜리 이자가 더 셀까? 당연히 10년씩 묶어 놓는 게 이자가 더 세야겠죠. 당연하지. 장기지. 장기가 더 세야지. 왜? 1년짜리 변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근데 10년은 뭐 해당 중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을 수도 있고, 뭐 재해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죠.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무조건 단기 금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볼게요. 연준에서 금리를 쭉 올려. 야, 연준에서 금리를 쭉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네.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은행이. 보통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주냐면은 단기 상품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거를 장기로 내줍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죠. 근데 단기 금리가 더 낮아, 단기 금리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겠죠.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시중에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유동성이 경색되네. 아, 유동성이 경색돼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오네. 우리가 배웠던 요게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만기 2년짜리 이하 단기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9월 19일 날 잭소홀 미팅하죠. FOMC 미팅.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 올립니다. 떨어뜨립니다. 그 언급에, 그 멘트에 영향을 받는 게 단기 채권이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물 경기 전망에 따라서 보통 움직이는 게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가 버리면서 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 시장에서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10년물 채권과 그리고 2년물 채권 금리를 비교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3개월물 채권과 10년물 채권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실제로 이용했던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경기 침체 옵니다. 기자들이 막 떠들어대. 보세요.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랑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 10년물이랑 2년물 같이 안 보는데요. 저희는 원래 3개월물이랑 10년물 봐요. 근데 이건 역전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2년물로 보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그리고 보통 연준에서 변수로 10년물, 3개월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됐고 완화가 됐고 이거를 이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예전에 이제 탄광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석탄도 캐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 가스나 이런 것들 안 좋은 이런 기체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올라와. 그러면 카나리라고 그 해당 이제 새가 그런 것들을 다 판별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짹짹 짖고 막 도망갈라 그러면은 가스가 새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자산 시장에도 탄광의 카나리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로 쓰이는 게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간격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걸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준 게 누구다? 독일 국채금리와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간격 차이를 보면은 유럽이 힘든지 안 힘든지 알 수 있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세치고 강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회색깔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건데, 자, 볼게요. 아까 0 밑으로 떨어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1980년도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쭉 나왔어. 근데 역전이 해소됐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했죠. 자, 볼게요. 1982년도 3년도 한번 볼게요. 쭉 가는데 역전이 됐고 해소되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91년도도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쭉 올라와서 해소됐는데 경기가 침체됐어. 자, 2001년도 한번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쭉 돼서 다시 해소가 됐어. 완화가 됐어. 근데 경기가 침체됐죠. 자, 2007년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고 해소가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벌어집니다. 자, 2020년도 여기는 다르네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기 침체가 벌어졌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2022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쭉 지금 떨어졌다가 2024년도 8월 달, 8월 10며칠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이제 역전이 된 상태고, 자, 좀 더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역전이 완화가 됐죠. 보이시죠? 거의 한 2년 2개월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화되고 나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역전이 완화되고 해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시장이 지금 이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껏 미국이 11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코로나 빼고 10번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언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화된 시점에서. 이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11번 중에 10번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자, 볼게요. 알고리즘 펀드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 자산운용사가 매크로 매매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 컴퓨터에다가. 근데 11번 경기 침체가 왔고 10번이 역전 현상이 완화됐을 때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어. 그러면 이걸 경기 침체로 볼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보지 않을까? 무조건 침체로 보겠죠. 그럼 매크로 매매도 그렇고 기관들이 매수를 할까 아니면 매도를 할까? 당연히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나 코인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1981년도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완화되기 전에 이미 2달 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3개월 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완화되기 전에. 그리고 91년도는 완화된 이후에 10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화되고 나서 10달 후에 경기 침체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완화된 뒤에 바로 꼬꾸라져. 자, 2001년도 볼게요. 닷컴 버블 때는 완화 이후에 3개월 뒤부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주가는 5개월 전부터 미리 하락을 했어. 자, 2007년도 리먼 사태 한번 볼게요. 이때는 경기 침체 주가 하락 바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된 이후 이전 다 통틀어서 거의 100% 확률로 한 번 빼고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은 시차가 있긴 했지만 무조건 발생을 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요 논리대로 따지면 앞으로 경기 침체 일어날 거고 이제 시즌은 종료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저는 살짝 다르게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랑 좀 비슷할 거냐면은 91년도에 완화된 시점 이후에 10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죠. 저는 요 정도 구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경기 침체 회색깔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나중에 나올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 침체가 나오고 금리가 하락,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 시장이 폭락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보는지. 자, 이번에는 제가 사람인지라 당연히 11번 중에 10번이 주가 하락 포함해서 경기 침체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를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경기 침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 왔다고 봐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왔어 안 왔어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왔다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1년 전에도 동일했고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2년 전에도. 근데 코인이시야 왜 상승을 보냐? 뷰를 왜 좋게 보냐? 경기 침체가 왔더라도 그거를 가릴 수 있겠죠. 숨길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대선 유동성으로 숨길 수 있죠. 자, 코로나 때 볼게요. 코로나 때 한 번이 변수죠. 코로나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완화된 것도 아니었고 이 상태에서 그냥 경기 침체가 벌어져 버렸어. 근데 굉장히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됐죠? 회색깔 이거 크기 뚱뚱한 거 얇은 거 한번 볼게요.
경기 침체 2007년 이렇게 뚱뚱한데 얘는 이렇게 얇죠.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짧았죠? 코로나 때. 유동성, 막대한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었잖아. 전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풀었죠.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짧았죠. 그 자금들이 지금 시중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들이 많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대선이 있죠. 대통령 대선 11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그리고 역전 완화된 다음에 경기 침체, 요런 지표들이 다 메커니즘이 맞물렸어. 참여 법칙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 불법 이민자가 있죠. 이미 우리가 샤메 법칙이든 장단기 금리 역전 완화 현상이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막 확률이 맞을 확률이 막 높았고 이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맞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었어. 이미 다 꼬여버렸어. 그때부터. 시장의 유동성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뭐를 받았죠? 불법으로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민자 안 받았죠? 지금 미국 고용시장 작년에 이미 다 깨졌어야 돼. 작년부터 금리 인하 경기 침체 터졌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뷰를 살짝 바꾸기는 했지만 경기 침체가 작년에 올 거라고 봤어요. 저는 한번. 근데 제가 뷰를 바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그 분석이 틀렸던 이유가 불법 이민자였어요. 불법적으로 이민자 받는 줄 몰랐어. 그것까지는 몰랐지. 국경에서 맨날 자고 먹고 순찰을 도는 게 아니니까. 불법 이민자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GDP나 GDI나 이런 것들도 다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5일날 샤메 법칙 그 창시자가 뭐라 그래요? 제가 만들긴 했지만 틀립니다. 물론 저는 그게 좀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는. 근데 그게 정치적인 압박만 있었을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미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들이 다 꼬여버렸어. 그거는 유동성도 있고요, 대선도 있고, 불법 이민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기 침체 저는 올 거라 봅니다. 12번 중에 전 11번이라고 봐요. 보는데 대신 경기 침체가 늦어질 거다. 연기시킬 거다. 그 연기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다?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기되는 시점 안에 우리가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을 통해서 엑시트할 시점을 주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고.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다음 또 사이클까지 또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경기 침체다. 역전 완화가 됐으니까 11번 중에 10번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요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